전년도 수능에서 지금 계속 생윤사문하고 생원 지원을 하는 게 그게 인원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인원이 제일 많으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인원이 제일 많아서 그 부분으로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생원 지원 생윤사문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전년도 수능은 생윤사문의 최고점을 합치면 134가 나와요. 그리고 과탐의 생원 지원의 최고점 합치면 146이 나옵니다. 그럼 얘네 둘 차이가 11점이나 나죠. 보이세요? 근데 올해 6평은 66, 67이었기 때문에 133이 나오고요. 생원 지원이 68, 70이 되기 때문에 138이 나와요. 그래서 5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6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탐구가 쉬웠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가 받은 원점수에 취해가지고 탐구 공부를 게을리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올해 수능에서 탐구가 굉장히 변수가 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탐구에 대한 집중력을 계속 유지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년도 수능과 비교했을 때도 지금 이게 134가 나왔는데 133밖에 안 나오니까 표준 점수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좀 쉬웠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둬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1등급 구분 경계는 좀 다른 면이 있지만 어쨌든 최고점 자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탐이나 과탐의 그 학습의 집중도나 긴장도를 좀 유지하면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국어 수학을 통합해서 시험을 보고 있는, 즉 재작년처럼 수학과와 수학나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합쳐서 국어 수학을 합쳐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사과탐이 미치는 영향이 뭐냐면, 사과탐에서 얘네는 지금 11점이 차이가 나요. 근데 얘네는 5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국어 수학의 사탐의 표준점수 총합하고 국어 수학의 과탐의 표준점수 총합의 격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들으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국어 수학이 동일한 시험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사탐과 과탐으로만 나뉘어지는 상황에서 사탐과 과탐이 여기서처럼 11점의 차이가 날 때와 여기서처럼 5점의 차이가 날 때는 11점의 차이가 날 때의 국수사와 국수과의 이 격차와 5점이 날 때의 국수사와 국수과의 격차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 128, 133, 1등급 구분 점수가 64, 64에서 128이고 65, 68에서 133이어서 5점 차이가 났는데 올해 6평은 64, 65에서 129고 66, 67 해가지고 133이어서 4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줄어있는 상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상태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저희가 쓰는 상위 누적이에요. 저희 기관이 쓰는 상위 누적. 그러니까 저희 기관이 쓰는 상위 누적인데 전년도 수능에 387점이라는 국수탐 표점 합 점수는 저희 기준으로 인문계열 지원 희망자의 2.49%, 상위 2.49%고 자연계열 지원자의 상위 6.32%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387이라는 점수를 받았는데 2.49%가 인문계 친구들인데 자연계 친구들은 6.32%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계 6.32%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있고 인문계 2.49%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있을 텐데 이 친구들이 1로 넘어가면 학교를 좀 더 바꿀 수 있고 그 바꾸는 학교의 폭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이 친구도 1로 넘어가서 원서를 쓰고 1로 가서 학교를 다녀야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올해 6평의 경우처럼 얘와 얘의 차이가 없다 보면 똑같이 387이지만 여기에 2.45%고 여기에 4.94%니까 전년도에 이만큼의 차이가 있었던 게 이렇게 붙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갈 수 있는 학교와 여기에 갈 수 있는 학교의 차이가 별로 안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계의 4%와 인문계의 2%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자연계 4%는 인문계 2%와 비슷한 대학을 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연계는 이 위쪽에 결과적으로 뭐가 있냐면
의대나 치대나 뭐 약대나 한의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누적 자체가 밑으로 좀 잡힌단 말이에요. 동일한 대학이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 격차가 줄어 있다는 거를 생각하시는 것이 이 사탐과 과탐의 표준 점수만 가지고도 이렇게 이것들이 좀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아셨으면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하나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이 393이라는 점수를 보세요. 표점 합 393이라는 점수가 전년도에는 수능에는 1.52% 상위 누적이 1.52였는데 올해 6평에는 1.43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 몇 점이면 어디를 가냐는 거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마다 시험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표준 점수 몇 점으로 어딜 갔습니까? 그랬을 때 표준 점수 몇 점으로 어딜 갔다라는 것이 올해 표준 점수 몇 점으로 어딜 간다라는 게 등호 관계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표점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것처럼 표점이 계속 바뀌니까 시험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뀐 표점을 가지고 누적을 저희가 이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 만드는 거니까 이 전년도 수능에서의 393하고 올해 6평에서의 393 그리고 올해 수능에서의 393은 다 다른 상위 누적을 갖게 될 거예요. 다 다른 상위 누적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표준 점수를 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다, 갈 수 없다를 판단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누적 값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년도에 1%가 갔으면 올해도 1%가 갈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누적을 저희가 갖고 있고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배치표를 만들고 모지에도 이런 것들을 적용시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누적 값이라는 게 이런 형태로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올해 6평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탐과 과탐의 사이가 이렇게 좁으면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좁아지게 되면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인원이 그러니까 자연계열 희망자들이 인문계열로 넘어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좀 줄어들 수 있게 된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전년도 수능처럼 이게 사과탐에서 물론 이제 국수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사과탐에서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잘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예.